뉴탐사 강진구 기자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그 프로파일 네임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내 댓글에 들어와서 토요일 날 강의한 그 영상 강의 댓글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강진구 기자를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한테 왜 강진구 기자를 편드느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강진구 기자와 뉴탐사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다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줄거리만, 그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강진구 기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수천만 원 명품 선물과 그 아들이 수백만 원 현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꼭 표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녹취도 있고 수많은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열린공감TV, 김두일TV, 김용민TV, 시사타파 등 제가 본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 양쪽 상호 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이해가 없으신 채 강 기자 편만 드시는 것을 배우니 사실 좀 아쉽고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기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또 이제라도 교수님께서 진실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사설이 길기도 하는가 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취가 있고 수많은 증거 사진도 있다고 해요. 녹취가 어디서 나온 녹취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뭐 이 김두일 TV나 뭐 이렇게 있는 데서 그 링크도 걸어줬어요. 열린공감 김두일, 김용민, 시사타파 등 제가 본 것만 알려드립니다. 내가 얘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기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우선 첫째, 나는 존경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나를. 나는 지금 이 강의 시리즈를 계속 언제까지, 내가 근력이 있을 때까지 하겠지만, 이 강의 시리즈를 하는 것은 나한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미 은퇴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나는 어떤 직업도 갖고 싶지 않아요. 어떤 돈도 명예도 어떤 권력도 갖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존경할 필요가 없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나를 존경해 달라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마음을 갖든 말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나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강의를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 나중에는 내가 정치인들에게 이놈 저놈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 저 녀석 합니다. 막말도 서슴없이 하죠. 이 말은 나한테 더 이상 뭘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강의 요청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가끔 와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문이 났는지 어쩌다가 강의해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절합니다. 지겹게 내가 강의를 했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열정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스트레스 받죠. 내 어금니가 사실 내 게 아니에요, 다.
나는 14개의 임플란트를 한 사람이에요. 14개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40대 중반에 한국은행을 떠나서 지금까지 그 2014년 봄에 은퇴할 때까지 불철주야 일했어요. 재벌 기업서부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가서 컨설팅하고 자문하고 교육하고 하는 일을 했어요. 나는 태백에 있는 탄광 그 막장까지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다 봤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만큼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한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바꿔보려고 했어요. 한국 사회라는 것은 기업이죠.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국가죠. 정부. 이 세 주체 중에서 가운데 있는 기업만이라도 바뀌면 나라는 바뀔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업을 바꾸려고 애를 썼죠. 그러느라고 이빨이 14개나 남았어요. 은퇴한 이후에도 하나를 했다. 그때 그 옛날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를 이제 은퇴한 이후에 하나를 임플란트 한 거죠. 14개 임플란트를 할 정도로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그래서 내 책에 보시면 나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을 내고 은퇴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보고 다음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인사수석을 해주시면 뭐죠? 그래서 아니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나는 절대로 어떤 직업을 갖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것으로 나는 내가 한국 사회에서 혜택을 받은 것을 충분히 갚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끄러운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내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 더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해봤자 안 된다. 한국 사회는. 그리고 내 남은 늦 가을과 겨울이 내 인생에 남아있을 텐데 그동안 좀 돌아보면서 살자. 내가 좋아하는 책 좀 더 보고 음악이나 조금 더 들으면서 살자. 그리고 아내가 여행하는 걸 좋아하니까 여행도 조금 더 다니면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그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인지 부부가 내가 어렸을 때 그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밥 굶지는 않게 된 거죠. 노숙자가 되지는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 없이 은퇴했습니다. 내가 이거 해서 돈 벌기 위해서 뭐 이 강의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에이전시가 나한테 메일도 보내요. 뭐 어떤 걸 광고를 하면 여기 어떻게 수익이 얼마큼 나고 여기다 광고를 하라고 나한테 가끔 메일이 옵니다. 내 개인 메일을 공개하고 나니까 메일이 자꾸 와서 광고를 하라는 거야. 광고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쇼핑몰을 여기다 뭐 하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일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내 강의만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왜 이 주저리 강진구와 관련된 얘기에서 내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은 내 강의를 듣지 않았어요.
요 세 분, 디디, 마니쭈, 민주주의. 이 세 분은 댓글 쓴 걸 보면 이 사람이 내가 강의한 걸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데 내가 민감해요. 그래서 찾아봐요. 이전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지? 이전에 무슨 말을 했지? 이거 일관성이 있나? 없나? 이 말 자체가 합리성이 있나? 없나? 를 따져봅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성이 작동하는 말을 쓰고 있나? 아닌가를 따져본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글 쓴 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왜 썼는지 내가 왜 모르겠어요. 비카키무라님, 제 생각은 강 기자의 공과 사의 영역입니다. 공적인 강 기자는 훌륭한 기자이고 사적인 영역은 강 기자 본인이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닥침이 있어요. 그 부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정천수와 이 강진구 기자 둘 사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내가 두 사람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당사자 빼고는 그 옆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정천순으로 강진구에 대해서는 내가 2021년 3월에 처음으로 만났어요. 3월 초에. 그 전에 정천수가 나한테 전화를 몇 번 했어요. 2번인가 했죠. 나는 그래서 강진구 기자하고 대담을 하는 프로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대담을. 그래서 내가 거절했습니다. 내가 정천수가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이 근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그래서 나는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 이번에 이렇게 해서 꼭 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내가 거절하는 것 동시에 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좀 누그러졌죠. 그리고 두 번이나 왔길래 강진구 기자와 대담한다고 그러길래 강진구가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강진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죠? 강진구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대담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이 근본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기 전에는 잘 상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장사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왜? 저 사람이 근본이 있나 없나 이걸 따져봐야 돼. 그래서 근본이 있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합니다. 그래서 강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언론에서. 그 젊은 시절 노무현 때 노무현 시기에 그때 2005년인가 하여튼 2000년대예요. 모피아의 대부였던 이헌재와의 싸움이었어요. 강진구가 가지고 있는 강진구가 소속된 경향신문과 이 모피아 전체와의 싸움이었죠. 그게 신문에 났어요. 결국 강진구가 이겼어요. 경향신문의 윤전기를 계속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헌재를 낙마시킬 것인지. 그때 부총리였거든요. 그 이헌재가 낙마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강진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대담하기로 그렇게 했죠. 그때 강진구를 처음 만났어요. 정천수도 실물 얼굴은 처음 만났죠. 그때. 이 얘기를 지금까지 온 맥락을 쭉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천수가 미국에 간 이후에 정천수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정천수는 자기 얼굴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뒤통수를 내놓고 뭐라고 떠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잖아.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거야. 명태균이 상식적이지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뒤가 구리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으로 활동하는 거야. 난 모르게. 이상한 거죠. 뒤통수만 보여주고 나와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됐죠. 그 이유를.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범죄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벌금을 냈나 뭐 어쨌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한 것이 들통날까 봐 미국으로 튄 겁니다. 나중에 알았죠. 미국을 들어간 때 난 그때 그 정천수하고도 밥을 여러 번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여기 먹고 나서 찻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정천수를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그 상의도 당하고 또 사기도 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다시 또 그 짓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밤새도록도 할 수 있어요. 상속할 자식이 없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또 딴 분이 쓴 건데, 상속할 자식이 없는 300억 자산가가 민주진영의 후원을 하면서 일어난 일, 강진구, 박대용, 안원구, 허재현 이들은 결국은 제2의 김어준이 되고 싶었습니다.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22대 빵 판결도 있고 강진구와 허재현 등의 동영상을 보면 와, 이 사람들이 뭐지? 이런 느낌을 저만 받았나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강진구 강진구 기자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수천만 원 명품 선물과 그 아들이 수백만 원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마 그 양복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복 얘기, 그다음에 옷 뭐 이런 얘기. 상속할 자식이 없는 자산가, 그 후원자죠. 네. 정천수가 그걸 물어온 겁니다. 이건 정천수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임필순이라는 스님이에요. 김성태의 수양 어머니죠. 이 수양 어머니 김성태, 지금 김성태 그 쌍방울 그 얘기입니다. 그 임필순 스님이 김성태의 수양 어머니인데 그 김성태가 그냥 어머니라고도 부르고 그 이모라고도 부르고 뭐 스님이라고도 부른다는 바로 그 수양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강진구 기자의 보도를 보고 이 스님이 임필순 씨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너무 훌륭한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동해서
정천수에게 그 선물을 하겠다 해서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거죠. 그 선물을 해줬어요. 정천수를 시켜서. 그 정천수는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그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회사가 해주는 걸로 하겠다. 회사가 해주는 걸로.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거는 회사가 해주는 거니까 관계없다. 이것은 내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다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틀어진 거죠. 나중에 틀어졌어요. 임필순 씨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들이 이제는 감방에서 못 나오게 될 지경에 이른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좋다, 자 좋다. 이거 뭐 김성태하고 저기 이재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이재명이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뭐 이재명 유리한 진술을 쫙 다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이 스님이. 그래서 스님이 빡 돌았어요. 돌아서 해준 거 이거 다 저거다.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다 이 녹취록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강남 그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 거기 가서 강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뭐 이렇게 거기서 한 게 아니고 자기네가 막 만들어. 신세계 백화점 구매 목록에 강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쭉 만들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했다고 막 그 방송에서 막 떠드는 거야. 누가? 정천수가. 그거 갖다가 뭐 김두일, 김용민, 그 뭐 시사타파 이종원이 이런 놈들이 거기서 막 떠드는 거지. 막 뭐 얼마나 좋아. 그래서 나는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거기서 옷 받은 적이 없는데 그 명단이 막 강진구 이름으로 막 돼 있고 그러니까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서.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런 거를 발급한 적이 있냐? 신세계 백화점 그런 건 우리 양식도 그렇지도 않고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된 거야.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런 정도로 끝냅시다. 정천수 불쌍한 사람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러는 겁니다. 정천수 입으로도 말했지만 정천수가 직접 나한테도 말했지만 정천수는 굉장히 겁이 나 있었어요. 자기 과거가 들통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튄 거예요. 거기서 돌아오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했던 그놈, 거기 자기를 받아주겠다고 한 그놈이 사기꾼이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사기를 당한 거지. 그리고 미국에 가서 그 뻥을 친 거죠. 거기 가서. 교포들을 상대로 막 그냥 교회에 가서 뭐 교포들을 상대로 내가 이 노무현과 독대를 몇 번을 했고 자기가 뭘 했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또 교민들이 거기다가 이제 헌금 해주고 후원금 보내고 그랬던 거죠. 기부 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품을 모금하려면 반드시 법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도 똑같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이렇게 떠들면서 금품을 모금하면 불법인 거예요. 그 미국에서 불법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교민들 상대로.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야.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것을 시민 언론으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누가? 정천수가 같이. 그래서 그걸 떠나지, 그 강진구가 이 열린 공감 TV를 떠나지 않는, 왜 떠날까봐 지금 두려우니까. 강진구 없이는 그 열린 공감 TV가 존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정천수는. 그래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0%의 지분을 주겠다. 지분 30%를 갖도록 해줄 테니 계속 남아 있어라. 약속했어. 그 얘기는 나한테도 했어요. 정천수가 했다며 밥 먹다가. 그럼 나도 그 내용을 알아. 정천수는 두려워했습니다. 뭘? 강진구가 떠나는 것을. 그래서 옷, 옷 로비 이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정천수가 다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정천수는 수완이 있어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린 공감 TV를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강진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달리 누가 당선된 거야? 누가 당선됐습니까? 윤석열이 당선됐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막 팼잖아. 그런데 윤석열이 당선된 거야. 이제 수사 들어오는 거는 그 명약 완화하게 된 거지. 강진구는 수사하려면 해라. 나는 계속 하겠다는 건데 진짜 쫄은 사람이 누구야? 정천수지. 쫄아서 미국으로 튄 거야.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미국을 처음 간다는데. 여행을 간 적도 없어. 근데 미국을 가가지고 거기서 사기당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민들한테. 그래서 박대영 기자가 가가지고 사정을 쭉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비굴한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럼 강진구는 잘못이 없냐? 강진구도 잘못이 있어요. 그거는 이 열린 공감 TV를 뭐 어떤 식으로든지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신주 발행을 해서 주권을 제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강진구는 기자만 했기 때문에 이 경영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한 거지. 왜냐면 약속한 거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속도 그 계약을 맺은 거나 똑같은 거니까. 말로 약속한 것도. 너무나 명백하니까. 한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주를 발행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경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변호사라도 물어서 그걸 좀 했었어야 되는데 신주를 자기네끼리 발행한 거지.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냈어. 뭐라고 판결을 냈냐? 그 신주를 발행한 것은 잘못인데 정천수가 30%를 주기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은 잘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신주 발행한 것은 패소했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자체 그 자체는 채무 불이행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판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30% 주기로 했는데 안 줬거든. 그거는 증거가 다 남아 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강진구 대 정천수 대 강진구의 다툼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공적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나는 공적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너무 조그만 회사야, 이거는. 예를 들면 삼성처럼 큰 회사가 그런 이슈에 걸렸다. 그러면 공적 사안이 될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문제예요. 김두일이나 김용민이나 이종훈이 얘네들은 왜 그 정천수한테 빌붙어서 그러나 그것도 그들만의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진구를 까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얘네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이 디디님, 그 만이준이,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 내가 모르면서 강진구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천수는 처음부터 나를 만났을 때 나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미 인사평가가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얘기할 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그 나한테 의문이 항상 있었던 것이 정천수가 미국에 가서 하는 걸 보고 내가 다 이해했어요. 내가 인사평가를 하는 사람이라니까. 내가 모르고 어떻게 평가를 해, 모르고. 다 속속들이 조사해서 알지. 그리고 귀국한 다음에, 몰래 귀국한 다음에 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 정천수예요. 정천수가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했겠지. 그렇지만 나한테 오자마자 그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천수가 내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고 내가 자기 편일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23장짜리 경영권 찬탈 음모를 밝힌다는 무슨 뭘 나한테 보내왔어요. 우편으로. 메일로 보낸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걸 읽어보고 역시 정천수로구나. 내가 인사평가한 거에 딱 들어맞는 그걸 보냈어. 다 거짓말이. 아시겠어요? 파피루스님, 강진구 기자와 뉴 탐사 공격은 진보 언론의 큰 손해입니다. 최동석 소장님 방송을 보고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독일 이모님, 소장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뭘 도와야 돼요, 내가? 그래, 정천수, 김두일, 김용민, 이종원, 이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데 성인들인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는 아주 잘못된 행위죠. 난 내 아이들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물어보면 내가 너라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주죠. 그럼 아이들이 자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를 아빠의 견해를 들었으니까 그걸 자기가 판단하겠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 자기 맘 먹고 큰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 22대 빵이라는 것도 생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정천수가 지속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왜 있죠? 말해봐요. 두 사람의 법적 다툼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건은 정천수와 강진구 기자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 불과한 거예요.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근본 없는 사람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공격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는 왜 정치인들을 공격하냐? 그것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춘수는 먹고 살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강진구는 기자로서의 자기가 할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강진구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강진구는 천상의 기자예요. 24시간 그 기사를 취재하는데, 탐사 취재하는데 24시간 시간을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알기로 그래요. 내가 경험한 강진구는 그래요. 그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왔어요. 우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이걸 계속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김두일은 왜 저러는지, 김용민은 왜 저러는지, 이종호는 또 어디서 들러붙어가지고 저러는지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천수 편에 서서 강진구를 공격하는 댓글들을 이 세 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삭제하세요. 삭제하지 않으면 이 채널에서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삭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둡니다. 이 디디, 마니쭈, 민주주의 이 세 분은 댓글을 스스로 삭제하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기한을 줍니다. 만약에 삭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차단합니다. 내 강의를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는 내 강의실이거든요. 뉴탐사와 강진구 기자를 공격하는 자들 꼭 보아야 할 영상입니다. 이 세 개의 영상은 내가 그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찾아 들어가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박대용 기자와 허재현 기자가 최근에 쓴 페이스북 글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퍼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삼성전자 초격차의 꿈 10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추락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인사 문제입니다.